어드레스 할당표가 어제 드린 게 이제 요거죠. 이쪽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 밑에 탭에, 아래쪽 탭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쭉 선택을 하셔가지고 4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컨트롤 C 하셔가지고 글로벌 레이블 가셔서, 우리 글로벌 레이블이 여기 있죠? 여기 글로벌 레이블 이렇게 가셔가지고 커서를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십시오. 그럼 쏙 똑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드린 거예요. 뒤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U6의 G 뭐 1500, G1500 이런 어드레스들이 있는데, 이런 어드레스들이 위치 결정 모듈 제어를 할 때 필요한 어드레스예요. 물론 매뉴얼을 보고 하나하나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드레스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것 중에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XY 시그널도 있어요. 그래서 XY 시그널이라는 게 위치 결정 모듈의 XY 시그널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 어제 교육과정 시작을 할 때 이론편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X60부터 Y70에 관련된 신호 설명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PLC 레디, Y60은 PLC 레디 신호다, X60은 QD75 준비 완료 신호다. 이게 이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 그 값들을 전부 다 활용하기 위해서 PLC에다가 글로벌 레이블에다가요, 제가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X60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X60인데 그게 이제 QD75 레디, 뭐 X6C는 서버 비지. 그래서 X6C 가보면은 이거죠. 이거는 매뉴얼 상이니까 스타트가 0번지인데 우리 거는 60번지가 스타트 어드레스니까 60를 더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C가 비지 신호죠. 1축의 비지 신호. 4축은 X6F가 되는데 우리 거는 지금 어차피 1축만 쓰기 때문에 요 신호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그 기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조그 전기동, 조그 역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그 전기동 신호가 Y68이죠. 보시면은 정회전 조그 기동이 Y8번인데 우리 60부터 시작했으니까 68번. 요 시그널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서버 기동 신호도 Y70인데 여기 보시면은 Y70이니까 Y10 여기다 6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70 위치 결정 기동 신호 1축에 위치 결정 기동 신호인 Y10 신호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신호만 제가 미리 이렇게 한글로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쓰면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X74로 그러니까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시면 X74라고 프로그램을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A 접점 누르고 X74인데, 그럼 X74가 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게 한두 개는 기억을 하겠지만, 물론 또 같은 것만 매번 반복을 하면 외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쓰는 거예요. 그럼 레이블을 쓰게 되면, 만약에 서버 비지다. 서버 비지는 우리가 용어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따라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고, A 접점하고서는 서버 비지라고 쓰면은, 서버 비지라고 하면 여기 비슷한 게 나와였죠. 그럼 여기에서 이 나온 거는 글로벌 레이블에 등록한 건 여기 지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앞에 글로벌 레이블에 저희가 등록한 거는. 그래서 서버 비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냥 끝까지 타이프가 빠르시면은 서버 비지를 이렇게 타이프를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X6C를 타이프 쳐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프 쳐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이해하기도 쉽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레이블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처음에 시작하면은 CPU 입장에서는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CPU 입장에서 위치 결정 모듈한테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상관없는데 너는 준비됐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SM400 신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SM400 신호는 특수 릴레이고 항상 ON이 되는 접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무조건 ON이 되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SM400 뭐 지금 당장 전원은 안 켜셔도 됩니다. SM400 신호로 F7번에서 PLC 레디라는 신호가 Y60인데 나 신호 온이 됐으니까 너 온 시켜, 이런 의미예요. 이게 60 어드레스는 위치 결정 모듈인데,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PLC 입장에서 너 준비해라고 한 거예요.
Y는 PLC CPU가 위치 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너 준비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짜고 이제 PLC CPU부터 점검을 하는 거죠. PLC CPU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나 문제 없는데 너 문제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신호로 저는 SM0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SM0 신호는 PLC CPU에 이상이 있으면 SM0 신호가 1값이 떠요.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신호는 헬프에 works to help에 들어오시면은 works to help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스페셜 릴레이, 스페셜 레지스터가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방금 전에 SM 관련된 거는 스페셜 릴레이거든요. 그 중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SM0 신호죠. 그래서 SM0 신호는 진단 신호예요. 진단 에러.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ON이 되고 에러가 없으면 OFF가 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PLC 자체적으로 진단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물어보는 게 뭐 예의겠죠. 나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물어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CPU가 문제가 없을 때 PLC 레디를 해라 라고 이렇게 위치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나 준비됐어 라고 위치결정 모듈한테 신호를 준 거고요. 그러면은 PLC 레디 신호가 떠 있을 때 위치결정 모듈에 문제가 없으면은 QD75 레디 신호가 떠요. QD75 레디 신호가 뜹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레이블하고 어드레스하고 같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죠? 자, 레이블하고 어드레스하고 같이 보는 방법이요. 툴의 옵션에 툴 옵션 따라오셨나요?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 거기에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를 체크를 하시면 레이블하고 디바이스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멘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코멘트 쓰면은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화면에 이제 프로그램 많이 못 보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코멘트로는 프로그램 짤 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건 나중에 프로그램 해석할 때 프로그램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때 보조적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레이블처럼 프로그램 쓸 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코멘트는. 그래서 레이블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레이블 디바이스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60 신호가 ON이 되면서 위치 결정 모듈에 문제가 없으면 이 QD75 신호가 ON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치 결정 모듈도 문제가 없고 PLC도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자동 변수 F7번 코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서버 준비 완료라고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이게 레이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레이블을 쓰지 않고 그냥 코멘트로 작업을 하면은 어드레스 쓰지 않은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전까지 프로그램 한 것 중에 레이블을 어드레스 사용하지 않은 게 몇 번째에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이걸 M 메모리로 썼다. 그러면 이게 M 뭐 100번이면은 M 100번을 쓰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고 싶은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레이블을 쓰면. 그래서 서버 준비 완료가 됐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얘는 어드레스 매칭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어드레스 매칭을 해줘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파인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디파인을 해달라는 거죠. 정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준비 완료를 로컬 레이블에다 집어넣겠다. 로컬 레이블로 넣는 이유는 이 서버 준비 완료 신호는 제가 어드레스를 몰라도 되는 코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로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컴파일을 하면 이 어드레스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준비 완료가 됐으면 조국 이동부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국 이동하기 전에 우리 뭐 했었죠? 여기서 조국 이동을 하기 전에 포워드 런, 리버스 런 누르기 전에 뭐 했어요? 속도 넣었었죠.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속도 값부터 넣어줘야 돼요. 속도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 값이 근데 문제가 32비트로 저장을 해요. 16비트 메모리로는 부족해서 얘가 속도가 200만인가까지 하여튼 줄 수가 있어서 어제 이 속도 메모리 값 자체를 200만은 아닌데 원래는 어제 저희 15,000 넣었었죠. 15,000이고 맥스가 24,000이었잖아요.
근데 24,000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밑에 소수점 두 자리가 더 있었어요. 24,000 땡땡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소수점의 자릿수가요. 여기도 보시면은 커맨드 스피드가 2000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어디까지 필요한 거냐면 뒤에 있는 소수점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예요? 20만이죠. 그러니까 이 공을 뺀다고 치면 0을 뺀다고 치면 2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자리로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16비트 메모리로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2비트로 데이터를 위치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브를 쓰는 게 아니라 더블 무브를 쓰셔야 돼요. 더블 무브는 32비트 데이터 전송자예요. 그래서 더블 무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속도를 어제 조고 속도를 저희가 리밋을 1000을 걸었죠. 그래서 최고 속도인 1000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K 10, 100, 1000을 넣으면 좋은데 아까 저희 속도가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가 있어서 이것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K는 10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00만 더 넣으시면 돼요. 0 두 개를 더 넣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소수점 두 자리는 이 위치 결정 모듈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1000mm라는 얘기예요. 1000mm/min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소수점으로 하면은 2무브로 가야 되거든요. 소수점 2무브 이런 건데 위치 결정 모듈 자체 안에서는 소수점을 또 안 써요. 정수로만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부 연산으로 지가 알아서 이 값이 1000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 그러니까 1000.00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조그 스피드 값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설정해 놓은 기본 파라미터에서 설정해 놓은 조그 스피드의 제한값으로 조그 속도 값을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그 스피드 값이 나와 있는데 U6에 G1518이라고 되어 있는데 U6라는 이 접속 방법은 인텔리전트 메모리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스타트 어드레스에서 0을 뺀 값을 넣게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결정 모듈이 60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60 중에 0을 뺀 값이 6이어서 이렇게 U6로 한 거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G1518은 위치 결정 모듈 안에 있는 버퍼 메모리예요. 그 버퍼 메모리 중에 1518 번지에 조그 속도 값을 넣게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게 매뉴얼을 좀 보셔야 돼요. 브록에 가보시면은 버퍼 메모리만 따로 이렇게도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일람표 해가지고 제가 지금 1518번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1축부터 4축까지 전부 다 메모리가 별도로 다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엄청 많죠. 그 중에 1518번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1축에 조그 속도값 넣는 메모리, 2축에 조그 속도값 넣는 메모리,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런 인칭 이동량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1517번지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조그 속도값은 32비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점유를 한 게 보이죠. 근데 이 미쓰비시에서는 하위 어드레스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더블 무브 하면은 이걸 32비트로 쓴다. 그러면 G1518을 쓰면은 1519까지 같이 쓰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랩을 안 짜니까 이런 값만 보이겠죠. 근데 이 조그 속도값 넣는 거는요, 매 연산마다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Alt F5번을 쓸 거예요. 그러면 요 신호는 뭐냐면 얘가 ON이 됐을 때 한 번만 실행을 해요. 그래서 조그 속도값 한 번만 집어 넣는 거죠. 라인을 밑으로 하나 그리셔서 여기서 F5번 누르시고 H 조그 상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이 레이블을 작성할 때 저 나름대로 그냥 규칙을 세워서 학생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규칙을 세운 게 있는데, HMI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는 앞에다 H를 붙였고요. 타이머로 쓸 거는 앞에다 전 T자를 붙입니다. 카운터 용도로 쓰는 거는 앞에다 C를 붙여요. 이거 규칙은 그냥 나름 세우기 나름이에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짤 때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터치에서 쓸 것들은 제가 H를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H 터치에다가 M121번으로 조그상 버튼 눌렀을 때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조그
역회전 기동을 걸어야 돼요. Y69번에 신호를 주면 모터가 수동 조거 기능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Y69번은 이거죠. Y69번은 역회전 조거 기동 신호였던 거죠. 위치 결정 모듈에 주는 신호요. 그리고 이거 통째로 복사해서요. Shift and 컨트롤 C에서 그 밑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조그 하 버튼이 있습니다. 조그 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회전 기동을 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 정기동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그 기동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일단 요거까지 좀 해보죠. 하나하나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편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드레스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요. 리빌드 어를 하시면 컴파일에 리빌드 어를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어드레스가 할당을 해줍니다. 컴파일러가 그럼 이 신호는 어디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이름이라도 바꾸던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로컬에 가시면 되는데 로컬이 여기에 있죠. 메인 프로그램에 로컬 레이블이 있죠. 로컬 레이블에 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서버 준비 완료 만든 게. 그래서 로컬 레이블로 만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로컬 레이블에 오셔서 고치시면 되는데 로컬 레이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어드레스는 다시 컴파일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어드레스는 만약에 앞쪽에 또 비트 메모리를 내가 한 10개를 썼다 그럼 이 어드레스 컴파일할 때 바뀌어요. 근데 어차피 이름 따라가는 거라서 어드레스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통신에서 사용할 경우, 만약에 저기 있는 서버 준비 완료 신호를 터치해서 썼다. 근데 터치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넣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컴파일을 새로 했는데 어드레스가 지금 할당받은 게 8191번이어서 터치해서 서버 준비 완료 램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램프에다가 M8191번이라고 어드레스를 미리 할당을 해놨어요. 이 터치에. 그러면은 이대로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처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추가했더니 컴파일했더니 PLC 쪽에 어드레스가 바뀌어요. 로컬 레이블은. 그럼 터치해서는 안 바꿨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신호를 못 받아오죠. 그러니까 통신 용도나 통신을 하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기 결선 이런 것들은 그 글로벌에다가 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글로벌은 값이 안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어드레스랑 상관없이 사용하는 신호들, 내부적으로 연산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로컬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해 놓으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컴파일이 됐으면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PLC에다가 라이트 투 PLC요. PLC에 라이팅 할 거니까 이거 찍으시면 되겠죠. 파라미터, 프로그램 파라미터 찍어주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요 이제 계속 위치 결정 모듈 값도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인텔리전트 모듈도 전부 다 유효하게 해놓을 거고요. 블록 데이터는 일단은 뺄게요. 시간도 걸리니까 블록 데이터는. 그래서 위쪽 두 개 다 파랗게 만드셔야 돼요. PLC 프로그램도 라이팅하고 인텔리전트 넣을 건데 이게 두 개 다 체크해도 되는 이유는 PLC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자동으로 CPU가 스탑이 되잖아요. 저희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트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 다 지금 CPU 레바 스탑에 가 있죠. 어제 다 저희 스탑에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탑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레바 러너에다 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CPU 레바를 런에다 놓으시면 이거 지금 보시면 런에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거 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멸하는 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런으로 만드시려면은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거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런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런에 클릭하시고 실행을 누르셔야 최종 런이 됩니다. PLC도 런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다시 다운로드를 할 때요. 어차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CPU 스탑 시키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트도 넣을 수가 있다고요. 스탑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CPU가 런하고 있을 때는 파라미터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yes 하면은 위치 결정부터 쓰네요. 위치 결정 데이터 쓰고 그
그 다음에 PLC를 이제 쓰게끔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런 하면은 이때는 이제 그런 조작 없이도 런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위치 결정 모듈 쓰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한번 쓰고 나서 위치 결정 모듈 쓸 일이 없으면 이거 체크 밸리드 해제하시면은 위치 결정 모듈은 라이팅 안 하는 거고 PLC만 라이팅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치 결정 모듈의 데이터를 쓸 일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LC는 라이팅 다 했고요. 터치 들어오겠습니다. 터치 프로그램이요. 버튼 2개만 배치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어드레스를 방금 전에 저희 조그 기동에서 H 조그상 위쪽 방향이 M12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M121번 선택해 주시고 동작은 비트 모멘터리 그대로 쓸 겁니다. 명판에다가 조그 상이라고 쓸게요. 조그 상. 그냥 상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다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왕 하는 거니까 화살표 모양으로 위쪽 방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조그 하 버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조그 하 버튼을 M122번으로 조그 하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122번이요. M122번. 똑같이 비트 모멘터리고요.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일단 모양을 아래쪽 모양. 그래서 모양 선택하시고 명판에다가 조그 하.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신 다음에 전송, 화면 전송. 터치해서 이렇게 조그 상하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조그 기동이 돼야 됩니다. 터치해서 조그 기동 자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되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